안녕하세요. 12지구 이성표라고 합니다. 12지구 지역부장 이성표라고 합니다. 좀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전달하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도 있을 거고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좀 한번 봐주시고 추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있으면 나중에 연락 언제든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기록을 남길 테니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영 애니멀 리트레이션에서 이제 어린 저희 쪽 추구니까 송아지죠. 송아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송아지 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해요. 지금 회사 얘기로는 본사 얘기로는 네오텍 관련해서는 하반기나 하반기쯤 이제 올해 하반기쯤 신제품으로 네오텍 2.0 버전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어서 그 내용을 이제 그때 추가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송아지본 시리즈 그리고 송아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이게 아무래도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허재성 부장 거 보니까 그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구글에 저희 제품을 친 게 아니고요. 한우 송아지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우 송아지 검색하니까 여기 이제 제가 체크한 대로 이미지에 제일 먼저 뜹니다. 저희 송아지 본 제품이. 회사에서 로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여기도 있죠. 여기 6개월 200kg 송아지. 그래도 좀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간 거는 판매량으로 다들 느끼고 계시지 않나 해요. 저도 회사 옮기고 나서 보니까 멀티파티클 사료가 기존에도 다른 회사에도 있었지만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고 고객들이 만족하는 걸로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체감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구글이라는 큰 대형 검색 웹에서 이렇게 한우 송아지만 쳐도 첫 번째로 나온다는 거는 시장에 큰 반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크게 보시면 이렇게 특히 이제 사료 쪽으로 찍어보면 저희 송아지본 제품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이렇게 홍보가 된다는 거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농장에서 송아지는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아무래도 특히 이제 낙농에서는 암송아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한우에서는 번식농가에서는 또 암송아지가 중요할 거고, 거세 송아지도, 숫송아지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양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농장에서 송아지는. 그러니까 새싹, 양분을 많이 줘야겠죠. 새싹이니까, 송아지는 새싹이니까 잘 키워서 나중에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단계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양분을 새싹에 줘야 좋은 열매를 나중에 맺게 되니까 저희도 송아지 때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진으로 좀 표현을 해봤고요. 축산신문입니다. 이건 저희가 홍보한 것 같아요. 시작이 반, 송아지 때 초기 성장이 농장 경쟁력에 큰 작업을 한다. 건강한 미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송아지, 특히 이제 영 애니멀 뉴트리션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송아지본 농장이 어떻게 중요한지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송아지가 왜 중요한지 보게 되면 월별 송아지 가격이에요.
보시면 2020년 4월 수송아지가 420, 2021년 6월 수송아지가 500만원입니다. 1년도 안 된 사이에 80만원 올랐습니다. 여러가지 영향이 있겠죠. 위탁 사육 업체들이 싹 쓸어가는 경향도 있고, 송아지 가격도가 부족한 건 아니지만 입시의향이 굉장히 늘어난 거는 사실이다. 결국은 이렇게 금송아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송아지가 돼가는데, 일괄 농장에서 송아지 잘 키워야 되고, 또 번식 농가에서는 송아지 잘 만들어서 팔아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지속적으로 지금 오르는 경향입니다. 사실 근데 한 7, 8월 들어서는 조금 꺾인 추세고, 또 모르겠어요. 추석 지나면은 또 송아지 값이 어떻게 될지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최근 송아지 가격이죠. 8월달 거 보시면 수송아지 가격 보시게 되면 한 460에서 470 사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아까 앞에 보였던 자료보다는 좀 꺾였지만, 필이나 사육가 과장님들이랑 국장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1,200~300만원짜리 송아지 나와야 좀 벌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송아지 가격입니다. 밑소를 잘 만들어서 이때가 또 나중에 출하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왜 송아지 때가 중요한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건 자료 많이 보셨을 거예요. 150kg으로 출하할 때까지, 200kg로 출하할 때까지 두당 생산비가 통상 한 3~40만원 차이 난다. 지금은 그쵸, 사료값 영향이 있어서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두당 생산비가 3~40만원 차이 난다는 얘기는 같은 원령에, 그러니까 6개월령에 대한 기준에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같은 원령에 체중이 더 높다는 거는 더 클 그런 기본적인 사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산비에 대한 부분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일당 증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일당 증체가 사료값 환산해 갖고 가장 경쟁력 있는 시기가 또 6개월 이전입니다. 그 육성 들어가기 전까지 바짝 잘 키워놓으면은 우리가 목표하는 조기출하던 큰 등급출하던 메리트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송아지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왜 송아지 때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우수한 밑소를 만들어서 좋은 출하 성적을 이제 내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인식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 우시장에서 보면은 송아지 간의 가격 격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송아지는 웃돈을 주고라도 지금 사가는 상황인 거고요. 또 우량 송아지를 또 여기에 받쳐서 생산하는 욕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송아지 때가 되게 보면 뭔가의 전체적인 수익을 좌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금액적으로 환산한 건데요. 증체 대비해서 얼마만큼 돈이 드는지 계산을 해본 겁니다. 송아지 때가 가장 적게 들죠. 적게 들고, 어쨌든 마무리 구간에 증체보다도 기대하는 바가 다른 쪽에 있긴 하지만, 송아지 구간에서 체중을 많이 키워놓는 게 결국은,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맞춰서 송아지 구간에서 키워야 되는, 그러니까 체중만큼만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송아지 구간에서 증체라든지 여러 가지 발육 성장이라든지 이런 골격이라든지 다 맞게 크는 거에 전제하에 투자 대비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아닌가 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금송아지죠. 550만원 500만원이면은 금보다 더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환경, 유전,
사양 관리, 그리고 가장 태어났을 때 이거를 살리냐 못 살리냐, 가장 결정적인 뭐 초유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게 뭐 사양하고 초유를 나눠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사료 업체다 보니까 사양 쪽으로 해서는 이제 영양 쪽에 관련된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사료죠. 그리고 초유는 이제 농장들이 가끔 놓치는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나눠봤습니다. 이 제가 생각하는 네 가지를 잘 이렇게 접목을 해서 송아지를 키워야 저희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사양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송아지가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날이 다들 아시겠지만 태어난 날이죠. 초유를 먹냐 못 먹냐, 초유 먹냐 못 먹냐가 애가 살살을 나중에 해서 죽냐 안 죽냐, 또 모유를 계속 잘 빨 거냐, 나중에 사료 먹었을 때 살아남을 거냐, 결국 이제 생존에 걸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유급여에 대한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여기 표에서 보이다시피 면역물질 전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소에서 면역물질을 계속 공급을 해서 태반을 통해서 뭐 면역물질을 갖고 태어날 수는 없죠. 그래서 초유를 급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언제가 가장 좋냐? 분만 후 4시간 이내에 초유를 급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파란색, 빨간색 카드 보이시죠? 이게 면역 이모글로빈에 대한 농도인데 그 이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낙농에서만 뭐 초유급여, 뭐 젖 잘 빨고 뭐 이런 부분 신경 많이 쓰지만, 물론 요새 한우도 번식우 농가도 많이 하셔요. 근데 특히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지도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초유를 일단은 먹은 송아지 안 먹은 송아지의 차이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초유급여의 필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령별 송아지 페더스 이런 걸 보더라도 송아지가 언제 가장 많이 죽는지 보십시오. 주령별이에요. 그러니까 2주차 이전에 다 죽습니다. 거의. 그리고 또 6주 때. 폐사 비율이 계속 떨어지죠. 요 고비, 이 2달이라는 고비만 넘기면 송아지는 폐사 여전히 현저히 낮아진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초유 그리고 또 모유급여 구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좀 생각을 들고요. 이런 차트를 보게 되면 이 구간에만큼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주면 사양가들도 더 신뢰를 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트도 이 앞에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보시면은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송아지의 그런 이민 시스템이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차트를 좀 보여주는 건데, 저 사이 구간 있잖아요. 저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취약한 구간이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저희가 뭐 모유가 좀 불량할 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첫 번째는 뭐 한우마을 먹여서 좋은 양질의 모유를 공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아니면 이제 대용류 좀 써야 되는데, 대용류는 분리사육 농가나 포유가 좀 어려운 농장들, 그리고 몇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유의 영양 상태가 좀 좋지 않은 데들은 권장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우 송아지 모유 요구량을 보시게 되면 송아지 성장하고 요구하는 그런 기준에 부합해서 어미소가 이제 줄 수 있는 유량은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양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으로 좀 채워줘야 되는 점을 맞고요. 그다음 한우 초기 성장 극대화가 이제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요새 많이 커졌죠. 요새는 막 30kg 중후반 송아지도 많이 나오지만 홀스타인보다 65% 정도는 작죠. 그래서 아무래도 작게 나오다 보니까 소화기 질병, 호흡기 질병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생후 1개월 징체량은 홀스타인보다는 오히려 빠르다. 그래서 초기 성장을 잘
가져갈 수 있게 해주려면 영양 사양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좀 말씀을 하고, 여기 밑에 표는 참고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송아지번 시리즈 중에 이제 필이나 대용류를 소개시켜드리면, 사실 굉장히 제가 경쟁사에 떠왔지만 스펙이 높아요. 높고 비타민 A도 굉장히 좀 킬로그램당 함량이 되게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특성이나 뭐 이런 농장에 줄 수 있는 수익은 저보다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말이 다 써있네요. 좋은 말이 다 써있고, 그리고 지금 직접 먹이는 농장에서도 가격 대비 굉장히 메리트를 좀 갖고 있는 것은 좀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용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잊고 있었지만 우리 대용료 괜찮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지방 부분도 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22%짜리가 경쟁사라든지 국내에서 생산하는 송아지 대용료 쪽에서는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것 또 추가적으로 단백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제품보다 4% 정도 상향시켜놨다. 대용류의 이제 특장점을 보시면 기능성 지방산을 써서 결국은 그 성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기 때 가장 중요한 그 장의 용모 발달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이 질병에 취약한 계열령에서 좀 잘 버틸 수 있도록 면역 세포를 좀 향상시키는 거죠. 항산화 작용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 완화를 시키면서 그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했다. 그리고 용해성에 대해서 그 고객 클레임이 제일 많잖아요. 안 녹아, 막 이거 뭐야, 막 어떻게 먹이라는 거야, 이런 사장님들 많은데, 사실 전 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잘 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잘 녹으니까 영양소 흡수도 좋다. 그래서 등체, 면역, 흡수 이 세 가지를 다 잡았다는 소개를 드리고요. 또 대용류 먹였을 때 연변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분변 지수도 개선을 시켰고, 또한 이제 이 시기 때 가장 중요한 콕시즘에 대해서도 약간 항콕시즘 효과를 에센셜 오일로 가져간다. 다음으로 또 송아지 때 중요한 이제 물 반추위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저희가 잎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잎붙이기를 시작하게 되면 사료를 먹으면 이제 반추위를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반추동물은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루미넌트 이제 그 반추도 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미생물이 발효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게 필요하려면 어느 정도 그 반추위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 그 수생 환경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유나 대용류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잘 알겠지만 식도구 반사를 통해서 반추위를 안 가고 그냥 사이로 바로 갑니다. 사이로 바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송아지 사료 섭취하는 그 시기에 물도 또 이제 그 저희 대용류나 초유를 주는 통으로 주지 말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핥아 먹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 음수조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생 환경을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자율급수, 제한급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초록색이 자율급수죠. 확실히 증체에서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물 섭취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오히려 섭취량을 늘려주고 설사 발생도 줄여줄 수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잎붙이기와 이유에 대한 이어서 한우 어린 송아지 사료 따로 먹이기, 그러니까 이제 잎붙이기죠. 잎붙이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한 3, 4개월령이면은 다 웬만하면 이유를 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뭐 그때 되면 뭐 송아지 본 200으로 다 먹이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특히 뭐 100 플러스에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100 플러스 이거는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농장들한테 뭐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신선도 위주. 뭐 우리 농장 가면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료가 있는 통 보면은 특히 여름철 비 많이 올 때 그 모서리 부분은 곰팡이 막 덩어리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게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이후 1년까지 송아지 솔직히 100을 권장한다고 적어놨지만 200으로 뭐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특별히 뭐 그래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료는 그래도 뭐 양질 조사료라고 하지만 정해져 있죠. 양질 조사료를 딱 너무 많이 주실 필요는 없고 소량급여 하다가 활주령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반추위에 대한 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한우 적정 이후 시기를 보게 되면 3개월 이전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월량별 반추위 용적 비율 변화를 보게 되면은 성우에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죠. 60%가 됐을 때, 그리고 60% 넘어서서 85%로 가는 이 시기 때 가장 1, 2위가 용적률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그 성우에 가까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유를 해주는 게 송아지 그리고 소 건강 상태에도 좋다는 부분을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추위 용적 비율이 성우와 비슷해지는 시기는 3개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아지본이 왜 멀티파티클인지 좀 궁금해서 그 내용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추위 발달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파티클이 나와 있는 회사가 꽤 돼요. 그러니까 저 전에 있던 대한사료도 알파알파랑 1.5 브레이크, 되게 얇은 저희 콤프로스트 먹는 그 정도 사이즈의 1.5 브레이크, 그리고 펠렛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멀티파티클이었고, 뭐 선진, 천하제일 뭐 다양하죠. 근데 실이 나와서 이제 들은 얘기로는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은 멀티파티클을 이미 접목을 하고 있었고, 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멀티파티클을 왜 했냐, 그리고 이제 반추위 발달에 대한 부분인데, 분만후에서 이후 전까지 반추위 발달을 위해서 비섬유성 탄수화물 공급을 해야 된다. 그래야 반추위가 발달한다. 초점을 맞췄고요. 이후부터 발효를 천천히 진행시켜 반추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 두 가지 가설로 다가서서 멀티파티클을 진행을 한 부분이 있고 송아지분이 나온 겁니다. 탄수화물, 아까 말씀하신 비섬유성 탄수화물에 대해서 반추위 발달이 왜 되냐? 그러니까 비트리엑시드가 생성이 돼서 결국 육모돌기 발달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송아지 본 200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 귀리가 들어있잖아요. 귀리가 들어있는데 그 귀리에 대원 날카롭다 그래야 뾰족한 그런 표층들이 계속 육모돌기를 자극하고 또 육모에 대해 그런 케라틴 같은 형성된 것들을 벗겨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회사랑 좀 접근이 다른 것 같아요. 전에 있던 회사에 알파알파 펠렛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조성유가라든지 영양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멀티파티클을 했던 것 같고, 물론 1.5 옥수수를 쓴다는 게 굉장히 특색이 있었지만 송아지곤 200은 여기에 그 귀리라든지 그리고 저희 프레이크가 좀 특이하죠. 이런 부분을 첨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송아지 성장이라든지 반추위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우유만 먹였을 때, 우유랑 곡물이랑 같이 먹였을 때, 그리고 우유랑 건초랑 먹였을 때 명확한 차이가 있죠. 맛있게 생겼네요.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반추위 발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이제 반추위 환경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pH가 6.0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섬유소분의 박테리아가 이제 pH 6.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활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낮은 pH는 젖산 생성 박테리아의 성장을 자극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되새김이 타액 생산을 또 유지를 시켜서, 이거는 넘어가죠. 네, 이 사진.
이어서 이제 뭐 사진을 보시면 반추위 육모 케라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모들기에 이제 케라틴이 굉장히 이제 축적되어 있는 상태가 왼쪽 사진이고 정상적인 반추위 육모들기가 오른쪽이죠. 이거 딱 봐도 뭐 티가 나잖아요. 저희 건강검진 받았을 때 대장 내시경 했을 때도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송아지본 200이 굉장히 송아지한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육모 케라틴층 제거 거친 입자를 이제 급여를 해줘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멸된 육모 상피세포가 제거 못되고 계속 쌓여서 이제 아까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되는 건데 이런 육모 발달을 저해하고 또 휘발성 기관산을 흡수하는 거에 또 방해하는 원인들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친 입자가 되어 있는 송아지본 200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좀 도움을 뒷받침을 해주는 얘기인데요. 거친 입자도에서 케라틴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트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입자도가 이제 거칠수록 반추위 벽에 이제 자꾸 이제 긁어내는 거죠. 긁어내서 케라틴 축적을 줄여주고 또 그로 인해서 반추위 pH, 그러니까 활동을 하게 해주니까 반추위 pH를 높게 유지해 준다는 거. 보시면 참고하십시오. 예, 다음으로는 이제 꿈 같은 얘기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크고 이러면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잘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송아지본 200% 송아지본 시리즈도 여기에 잘 먹고 잘 싸고 잘 크고 가능하죠.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또 추가적으로 농장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린 송아지 사료 조사료 급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료 급여를 통해서 MDF 공급이 증가됐을 때 증체가 어떻게 되나를 보여주는 건데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네요. 1kg도 안 나올 정도고 떨어집니다. 그럼 결론은 뭐 조사료 급여에 대해서 못 먹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한우조사료 급여 시기 및 종류에 대한 시트인데 50% 넘은 농가가 거의 11년 이전에 조사료를 줘요. 공급하지 않아도 뭐 얼마 전에 화천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옆에서 막 먹어요. 엄마 백집 같은 거.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시면 그 농가 중에 53%또 우리가 제일 송아지 때는 양질조사료 외치는데 볏집을 줍니다. 그래서 어린 송아지 조사료 섭취가 뒤에 두 달 지나서 좀 선행되고 이루어지고 조금씩 주다가 자유채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명확한 거고요. 어린 송아지 또 섭취량, 사료에 대해 섭취량과 일당 증체량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어린 송아지 사료를 잘 먹으면 일당 증체도 거의 평행하게 지금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연관성은 분명히 있다. 물론 유전적인 능력도 있겠지만 송아지 사료를 잘 먹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료 섭취에 대해서 좀 농가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어디 보니까 뭐 송아지 TMR도 팔더라고요. 강원도 쪽 가니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랑 약간 방향성이 안 맞는 그런 권장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오히려 저희가 그런 데를 파고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송아지 사료 잎붙이기 그리고 200 플러스 본격적인 어린 송아지 사료 이렇게 두 가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잎붙이기 이제 송아지 본 잎붙이기 100 플러스는 포유기의 높은 단백질 요구량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료입니다. 그래서 초기 성장을 좀 극대화해줄 수 있게끔 또 전분을 강화시켜서 반추위 발달을 자극시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
그리고 유제품 원료 적용으로 높은 기호성이랑 이유 스트레스도 좀 최소화. 냄새 맡아보셨을 거예요. 이게 대용이랑 냄새가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실습할 때 맡아보니까. 그래서 비싸겠다 라고 생각하면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비싼 값 하죠, 대사료가. 그리고 3.5mm면은 지금 나와 있는 사료 업계 그 펠렛 사이즈 중에 가장 작은 겁니다. 그 다른 경쟁사들도 3.2mm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드레싱 사료 나오는데 사실 3.2mm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3.2mm 다 쓰더라도 팽창돼서 벗겨져서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작았다가 이제 직경을 재면 3.4에서 3.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사이즈다. 어쨌든 뭐 송아지 사료 그 먹는 양이라든지 이쁘치게 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그런 걸 고려해서 나온 것 같고요. 송아지본 이쁘치기 100 플러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조단백 24, 조지방 3%, 조선우 15%, 일단 TDN 78. 스펙상으로도 뭐 현재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펠렛, 그리고 마이크로콘, 마이크로 보리, 그리고 마이크로 흙끼리, 마이크로 아마시. 좋은 건 다 들었네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잎붙이기를 하고 그 배합 사료를 처음 먹기 시작하면서 이 반추위 성장이라든지 발달에 문제가 없게끔 많이 고려한 멀티팩트 사료인 거는 확실합니다. 구성은 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돼 있고 비율만 좀 봐주세요. 비율만 옥수수가 15%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흙끼리 보리 아마씨 중에 한 5% 들어간다는 거. 예전에 있던 이제 체카카프랑 비교했을 때 CP는 좀 올랐고 전분가가 많이 올라서 반추위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송아지번 200 플러스도 보시게 되면 CP 20%. 팜스코에서 저거보다 더 높은 사료가 나왔는데 지금 경쟁사들이 저희 걸 많이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송아지 본만큼 안정적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거는. 그리고 구성을 보시면 펠렛, 프레이크콘, 마이크로 퀴리, 마이크로 누핀이 들어간다는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른 비율을 다음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비율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송아지본 프로그램은 어쨌든 많이 먹고 탄압 나고 그만큼 잘 크는, 사실 많이 먹고 연변은 좀 하죠. 설사가 아닌 연변. 저희도 뭐 아기를 키우시거나 뭐 어렸을 때 기억나시는 분 계시면 좋겠지만 변이 좀 고기 같은 거 잘 먹고 많이 먹고 하는 거 크면은 변이 좀 묽죠. 뭐 이렇게 왜냐면 많은 에너지가라든지 이런 단백질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게 뭐 이제 설사로 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다 받아들인다고 하면 엄청 잘 클 거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송아지밥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 급여 프로그램도 밑에 거 이제 참고하시고 홈페이지도 있고 저희 리플릿도 있으니까 보시면서 뭐 적극 권장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차별화 텍스처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랑 일본에서 이미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일본 거는 요거는 알파파 같네요. 알파파가 들어가 있고 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미국은 옥수수 좀 프레이크성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능성 텍스처 가공을 썼다는 거, 그리고 마이크로콘, 마이크로 누핀 소화가 더 잘 되게끔 소화도가 좀 높겠죠. 마이크로 그러니까 일반 그런 프레이크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루핀 원곡도 들어가고 프레이크도 들어가고 또 이거를 마이크로에서 들어간다는 거. 아무튼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마이크로라이징 귀리를 사용했고, 이거는 이제 귀리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슈퍼푸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를 또 우리 송아지, 아주 금송아지한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집어넣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노폐물 케라틴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텍스처 사료의 우수성을 차트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뭐 다른 거보다도 관심 있는 거는 사연가분들은 다 잘 먹고 잘 크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총 증체, 텍스트 사용 형태, 일당 증체 이런 부분에서 이건 미국 자료입니다. 저희 지금 데이터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방향은 잘 먹고 잘 큰다 라는 걸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또 사용가분들 클레임 중에 많은 설사는 5가지로 막아보고자, 최대한 막아보고자 기술을 적용했다. 다이아몬드 XP보다 더 높은 거죠. 제가 신호케미칼인가? 거기서도 이렇게 했는데, 사서 막 몇 거래처들 공급해주고 했는데, 여기 아예 그냥 자회사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를, XP보다 4배 극축한 거라네요. 그거를 사료에 넣었다. 어쨌든 뭐, 소한테는 리스트 컬처제가 중요한 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요. 신기술 탑재했다는 것도 뭐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아실 거라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뭐 저는 이거 먹거든요. 유산으로 프리바이오틱스를 이렇게 3가지죠. 모스, 그리고 베타글루칸, 팩틴 이 3개의 부분에 대해서 첨가를 했다. 결국은 다 설사 방지를 위해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도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분변지수가 저렇게 떨어지는 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센셜 오일에 대한 얘기인데, 송아지 때도 바닥 잘 안 치워주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뭐 콕시디움 문제도 많고, 예전에는 언제야? 2002년인가 2005년인가 뭐 그때부터 저희가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동물성의약품 못 넣죠. 못 넣으면서 콕시디움 예방에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아무래도 뭐 천연제제를 통해서 항콕시디움 효과를 좀 발현하기 위해서 에센셜 오일을 추가로 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이제 표 2개를 보시면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센셜 오일 1, 이 부분에 지금 1, 2 이렇게 있는데 1에 대해서 등록을 할 거고요. 또 착유해서 막 설사 심하게 하고 그러면은 탄닌제라든지 아니면 유지방 뭐 이런 거 떨어졌을 때 섭취량은 떨어지겠지만 추가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탄닌제를 넣습니다. 넣고 100% 가수분해형 탄닌으로 해서 기호성에 최대한 문제 안 생기게 만들었고요. 이 탄닌의 역할을 보시면 옆에 이제 그림같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병원균을 탁 걸어갖고 이게 딱 붙어서 활동성을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리고 또 소장 점막을 이렇게 코팅을 해서 병원균이 거기서 증식하는 것도 막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탄닌은 뭐 착유 쪽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는 분명히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송화지분 프로그램은 많이 먹여도 괜찮고 탈 안 난다는 얘기죠. 또 그만큼 탈 안 나고 잘 먹으니까 잘 큰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싶고요. 아무래도 농장에서 이제 궁극적인 수익은 송화지분을 통해서 찾는 궁극적인 수익, 그러니까 저희 급여하고 목표하는 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이 6개월령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포커스입니다. 6개월령 기준으로 50kg 차이가 결국은 우리가 요새 주로 출하하는 뭐 28개월, 29개월령에 100kg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증 데이터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뭐 개수로도 지금 계산했지만, 그래서 송아지 105도 대상을 했을 때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 근데 다음 차트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지금 넘어섰어요. 저희 필드에서의 그런 실증 자료가 보시면 송화지본에 대한 실증입니다. 여기 6종 농가고요. 이거는 일당쟁체는 좀 잘렸네요. 어쨌든 1kg 넘습니다. 일당쟁체 9개월령으로 했다. 암송아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양주에 있는 6종 농가인데 송화지본을 매겼고요.
9개월 해갖고 평균에서 301kg 나왔습니다. 암송아지가 9개월 301kg. 근데 여기가 뭐 육종농가니까 그냥 일반 번식농가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체중 더 나올 거라고 보여요. 저는 송아지본에 대한 자긍심이 저는 좀 더 생기는데 아무쪼록 이 농가가 이번에 뭐 그 선발도 됐고 저희 종목 쪽에서 관리도 되게 잘 하지만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좀 남겨줘서 더욱더 송아지본의 신뢰를 받고 마구마구 그냥 홍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요약을 하자면 송아지본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송아지본이 추구하는 방향이 그 저희 송아지들의 사양 관리, 뭐 영양 관리 이쪽이랑 100%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요약 자체를 송아지본 시리즈에 대한 걸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대용류는 뭐 영양소 강화를 했고 특히 이제 클레인이 많이 들어오는 용해도가 높으면 소화율도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잎붙이기 쪽에서는 오히려 전분을 높였고 그 전분이 이제 결국은 그 반추위 발달에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또한 소화율 그동안 이제 뭐 잎붙이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사용자분들. 근데 소화율도 증진시켰고 이 아까 전분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추위 발달에 도움을 줄 거고요. 또한 거부감이 없게끔 유제품을 적용했다는 거. 그리고 200 플러스에서는 단백질을 강화했고 또 반추위 건강을 생각해서 케라틴 제거에 좀 도움을 준다라는 부분. 이게 요약입니다. 그래서 요 요약을 갖고 앞의 내용을 좀 상상을 하시면 왜 송아지본이 거래처들이 좋아하고 저희가 또 신뢰를 갖고 막 홍보해도 되는지는 개인적으로 다들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뭐 두서없이 이렇게 너무 어색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이렇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면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 덧붙였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또 경쟁사에서 왔기 때문에 경쟁사의 뭐 특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하셔도 연락 주십시오. 그냥 정보를 뭐 다 빼내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긴 시간 들어서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 다음에는 뭐 다른 방향으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